이미 공사 다 했고 다 뜯었고 다 철거했고 목공 끝나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며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집사원 주세요 이러면은 저희 그런 공사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삿뜨면 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인테리어 계약서 쓸 때 좀 주의할 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그 항목을 좀 세세하게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공사 기간. 아주 중요하죠. 공사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좀 분쟁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서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이 합의했을 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합의해서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 또는 뭐 일방, 그러니까 뭐 소비자와 업체 둘 중에 한 군데의 어떤 일정한 사유로 이게 이제 늘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그냥 늘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천재지변 때문에 늘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 4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세 번째는 뭐 우리가 불특의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상황에 대해서 뭐 업체도 업체지만 그 인테리어를 맡긴 사람,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4가지 중에서 일단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늘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그러면 업체 측에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거를 합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이미 공사 기간은 다 늘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지체 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혹시나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시킨 적이 있냐 여쭤보면 다 없대요. 근데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늦었는데 공사 이때까지는 끝내주셔야 됩니다. 합의한 거죠. 이때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먼저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끝내볼게요. 그러면 이때까지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그냥 상대방이 잘못으로 늘어났는데 나는 그거에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이미 공사 다 했고 다 뜯었고 다 철거했고 목공 끝나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며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집사원 주세요 이러면은 저희 그런 공사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게 삿뜨면 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동의를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냥 나는 이 사람 못 믿겠으니, 이미 신뢰가 떨어졌으니 그냥 이 사람하고 공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지체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배상을 물을 거고, 나머지 공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시공에 대해서 원상회복 받을 거고, 이러한 마음을 결심을 하셨으면 아예 그러한 합의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의 말을 오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센 방법이고, 이제 수술 거의 뭐 배를 가른 수준 아닌 거고, 약간 저는 조금 약간 얍삽하게, 예를 들면 뭐 사장님 이거 뭐 이래 가지고 좀 늦어졌네. 근데 일단 공사 먼저 맞춰주세요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기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 안 하고 일단 마치고 얘기하시죠. 일단은 공사 마치는 것부터 일단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논의한 적이 없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테이블 위에 올렸다고 해서 그거를 꼭 다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늘어졌다 그럼 늘어진 건 알겠다, 일단 잘 마무리해 주시라. 근데 이제 늘어진 걸 알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안 다뤄버려야 된다. 약간 꿀팁이네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네. 일단은 마무리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할 때 보통 공정표를 주게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공. 그런 데도 있고 많이 안 그런 데도 많고.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공정표를 안 주지 않는 경우에 이제 뭐 집주인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스. 다음. 주지 않으면? Why? 왜 안 주는지 왜? 물어봐야죠. 네. 이유가 뭐냐? 공정표는 보통 공사할 때 당연히 자기들도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공사 일정을. 한두 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턴키라면 더더욱이. 진짜 적어도 5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정표 없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주냐 물어봐야죠. 계획이 없는 거냐? 그럼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공정표입니다.
사실 공정표를 딱딱딱딱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얘기해준 언제 뭐 할 거고 언제 뭐 할 거고 이게 공정표가 되는 거예요. 날짜 요일만 알아도. 어쨌든 이런 게 제대로 서류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부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훌륭하신 업체들은 진짜 예쁘게 공정표를 한 장짜리로 딱 주세요. 이때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체상금이 보통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체상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걸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체상금은 청구하라고 만들어놓은 계약서에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네, 청구하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걸 이제 하라고 얘기를 정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지체상금은 보통 발동 요건, 이거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늦어지면 이라고 되어 있고, 하루에 뭐 보통은 1000분의 3, 뭐 1000분의 5, 뭐 이게 뭐 다양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율로 정한 거를 이제 청구하는 형식이죠.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그런 건 이제 말아서 정하시는 거죠. 그럼 보통 지체상금은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하나요? 보통 1000분의 1에서 이제 1000분의 3, 5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공사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 비율을 적게 하긴 하죠. 너무 부담되니까. 근데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냥 통상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한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재 부족이나 시공사에서 관리 부족으로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했던 뭐 공사 자재는 나무였는데 갑자기 합판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근데 조금 네, 뭐라 해야 네. 되지? 아, 원목이었는데. 원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 굉장히 오두막. 오두막 같은 걸 짓고 싶었구나. 이런 거는 이제 자재 자재 변경,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무로 했는데 돌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이걸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일정이 꼬여서 못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이거를 잘못하면 무조건 지체상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까봐 지금 정해놓은 게 지체상금이니까. 지급보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지체상금은 보통 업체의 귀책으로 늦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보상을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취지로 만드는 거죠. 사실 인테리어 계약 자체가 예전에는 간소하게 계약서를 작성해갖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계약, 우리가 사실 인테리어도 공사 계약이거든요. 이런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이제 공사 대금의 지급이 늦어졌을 때는 손해 지체된 거에 따라서 지연 손해금을 정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을 때는 지체 상금을 정하고 해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해놓는 게,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지연 손해금을 넣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업체 측에서도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 기간에 대해서 한번 그 계약서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것 같아요, 분쟁들이. 공사 기간으로 특히. 그래서 딱 한 줄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공사기간 연장 합의 그냥 막 해주지 말자. 지체 상금률은 꼭 계약서에 기재하자. 끝.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끝을 낼까? 끝. 끝! 다 같이 적어보고 하는 걸로. 하나, 둘, 셋. 끝!